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철학동화 이름 모를 새 같이 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이름 모를 새가 있어요. 이름 모를 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볼까요? 사자의 신부 이솝 이야기, 철학동화 이름 모를 새. 사자의 신부,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농부에게 맘씨 곱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죠. 어쩜 저렇게 예쁘고 마음씨 고울까? 마을 사람들 모두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동네 청녀들은 농부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농부는 결혼 승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사자가 농부를 찾아왔어요. 사자는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농부에게 네 딸과 결혼하고 싶으니 어서 딸을 내놓아라. 깜짝 놀란 농부는 벌벌 떨었죠. 안 됩니다, 사자님. 제 딸은 결혼하기에 아직 어립니다. 그러자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을 휙휙 휘두르며 농부를 위협했죠. 겁에 질린 농부는 고민에 빠졌죠. 이거 참 큰일이네. 딸이 사자와 결혼하면 평생 벌벌 떨면서 살 게 뻔하고 거절하면 우리를 잡아먹을 텐데. 그때 농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사자님, 저의 소중한 딸을 드리죠. 대신 사장님에게 소중한 날카로운 발톱, 뾰족한 송곳니 모두 내놓으세요. 딸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좋다, 그렇게 하지. 사자는 곧 발톱과 송곳니를 모두 뽑아버렸죠. 그러자 농부는 커다란 몽둥이로 사자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못된 사자. 발톱과 이빨이 없으면 넌 고양이랑 다름없어. 어이쿠 사자 살려. 사자는 발버둥 쳐보았지만 날카로운 발톱, 뾰족한 송곳니가 없으니 농부에게 상대도 안 됐어요. 결국 사자는 농부 딸을 얻지도 못하고 거루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으악! 사자 살려. 이름 모를 새. 호로롱 호로롱 숲속에서 이름 모를 새가 노래 불러요. 새는 몸매도 날씬하고 깃털도 참 곱죠. 하지만 아무도 이 새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이름 모를 새라고 불러요. 새는 예쁜 짝을 만나 결혼했어요. 얼마 뒤 귀여운 새끼들도 태어났죠. 오 아가들아, 잠시만 기다리렴. 먹을 거 구해오마. 새는 열심히 날아서 먹이를 찾아와 새끼들에게 먹였어요. 새는 가족과 숲에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는 화려한 궁궐을 보게 됐죠. 궁궐에서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화려한 궁궐을 보니 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런 궁전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궁전의 정원은 꽃이 만발하여 매우 아름다웠죠? 정원을 산책하는 왕자님과 공주님도 참 멋져 보였어요. 새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먹었죠. 좋아, 나도 이제 궁전에서 살 거야. 내 깃털은 귀족처럼 멋지니까 충분히 궁전에서 살 자격 있지. 이튿날 새는 가족을 데리고 궁전으로 이사갔어요. 모두들 꽃이 활짝 피어있는 정원을 보고 무척 기뻐했죠. 아, 나도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야. 행복해. 새는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정원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힘들게 날아다니지 않아도 먹이를 구할 수 있어요. 새는 넓은 정원을 걸어다니며 먹이를 쪼아 먹었죠?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가 된 것 같았죠? 새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결심했어요.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는 건 힘들어. 난 절대 날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금 문제가 생기기는 했죠. 전혀 날지 않으면서 먹어대기만 했더니 자꾸 살이 쪘거든요. 살이 쪄서 그런지 아름다운 목소리도 점점 변해갔죠. 노래 부르면 입에서 꽃기호 하는 외마디 비명만 쏟아졌죠. 새는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금세 잊어버렸죠. 목소리야 아무렇든 어때?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새는 살찐 몸을 뒤뚱거리며 정원을 산책했어요. 그날따라 궁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더욱 아름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을 거닐던 새는 어떤 사람과 딱 마주쳤어요. 궁궐 정원사였죠?
정원사는 걸어다니는 새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는데 저 새는 왜 바보처럼 걸어다닐까? 정원사는 호기심이 생겨 새를 자세히 살펴보았죠. 정원사가 갑자기 달려들어 새를 잡으려 했어요. 깜짝 놀란 새는 도망치며 힘차게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날개를 퍼덕거려도 날 수 없었죠. 이상하네. 왜 날 수 없는 거지? 새는 결국 정원사에게 잡히고 말았죠. 근처에 있던 새의 가족까지 모두 잡혔어요. 정원사는 새와 가족을 울타리 안에 가두었어요. 새는 도망치려고 날마다 날개를 퍼덕거려 보았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날 수 없었어요. 몸이 너무 뚱뚱해졌고 날개의 힘도 빠졌기 때문이죠. 귀족처럼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예전처럼 날 수만 있다면. 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꼭끼요. 새는 해가 뜨는 이른 새벽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왕은 오히려 기뻐했죠. 저 새가 새벽마다 울어서 일찍 깰 수 있으니 정말 좋구나. 새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슬피 울었어요. 이제 울타리 안에는 아주 많은 새들이 살고 있죠. 새로운 새끼들이 자꾸만 태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전 요리사가 새를 몇 마리 잡아갔죠. 공주님의 생일에 요리하기 위해서예요. 새들은 깜짝 놀랐죠.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 뒤로 새들은 벌벌 떨며 살아야 했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 새를 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름 부를 새가 이제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닭은 요즘에도 큰 소리로 운답니다. 꼭끼요 하고 말이에요. 닭이 날마다 이렇게 슬피 우는 까닭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녔던 옛날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끼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오늘은 철학동화 이름 모를 새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